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은 낯설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퀘스트 브릿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해마다 학비를 약 3%씩 인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사립대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합하면 대략 1년에 7만 달러를 넘어 8만 달러까지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미국 대학 투이션을 모두 지불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뛰어난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즉 1년에 6만 5천 불 미만의 소득의 가정이라면 바로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퀘스트 브릿지 내셔널 컬리지 매치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퀘스트 브릿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짧게 Q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벌써 35년 전이네요. 북가주에 있는 스탠포드 메디컬 유스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학에 관심이 있는 8명을 처음 모집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퀘스트 브릿지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 지금까지 같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QB와 보통 대학 입시 방식과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두 똑같고 단지 미리 시작한다는 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늦어도 1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사실 경험상 11학년 2학기가 시작하는 1월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단기간에 준비해야 할 에세이가 많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QB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셔널 컬리지 매칭 프로그램으로서 12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입학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컬리지 프랩 스칼라 프로그램으로서 1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11학년 학생들에게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및 대학 입학 상담까지, 그리고 대학 방문 시 체제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된 내용이 QB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QB를 통해 대학에 들어간 선배와의 만남과 같은 몇 개의 특별한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나중에 12학년이 돼서 QB를 신청하면 파이널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QB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신청이 시작되는 11학년 2월부터 컬리지 프랩 스칼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꼭 참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학년들을 위한 내셔널 컬리지 매칭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합격자의 93%가 6만 5천 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명문대 진학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 수준이 지원 자격 중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파트너로 참가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엘리트 대학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 도전적 과목, AP 과목, IB 과목, 컬리지 코र्스 등을 많이 들어야 하고요. 학교 등수도 중요하겠습니다. 등수가 없다면 카운셀러에게 물어보면 상위 몇 %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참고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학생들 중에 90% 정도가 학교 내 상위 10%에 드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이널리스트 중에 75%의 학생이 SAT 점수를 제출했고요. 평균 SAT 1260점, ACT는 27점이 되겠습니다. 평균 점수는 이렇다고 하지만 좀 더 좋은 점수를 제출하면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학생이 쓰는 에세이가 매우 중요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2개의 추천서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Unweighted GPA는 4.0 만점에 3.9, Weighted GPA는 5.0 만점에 4.4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체류 신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지만 파트너로 참여하는 대학 중 많은 대학이 서류 미비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 파이널리스트 중에 6% 정도가 서류 미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QB를 통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혜택을 알아보면요. 대학 4년 전액 학비 보조, 기숙사비, 교재비, 식비, 교통비, 어플리케이션 비도 무료이고요. 나중에 집에 방문할 때 필요한 비행기 표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최종 합격, 즉 매치가 되지 않더라도 파이널리스트만 된 것도
나중에 커먼앱 혹은 다른 대학 지원서의 아카데믹 어워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QB에서 파이널리스트가 된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합격이 훨씬 수월해지게 되겠습니다. QB 프로그램이 생긴 이래로 2022년 현재까지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매년 2만 명의 학생이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6천에서 7천 명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셔널 커리지 매치 파이널리스트 레이시 약 30% 이상의 합격률이 되기 때문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 자격만 충족한다면 아주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B를 통해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가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QB 안의 파트너 대학 중 한 대학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단계는 매칭이 되겠습니다. 즉, 파이널리스트가 된 학생들은 이제 컬리지를 매칭하는 단계인데요. 랭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2022년 현재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는 대학이 48개 대학인데요. 이 중에 15개의 대학을 학생이 선택해서 이들을 1등에서 15등까지 랭킹을 매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에세이가 미리 준비 안 된 학생들은 8개 정도만 선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대 2주 안에 모든 15개의 대학에 퍼스널 에세이를 모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에세이 때문에 11학년 2학기 시작할 때부터 QB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퍼스널 에세이를 써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15개 대학을 선정해도 되겠습니다. 15개를 선정한 후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15개 대학을 선정한 후에 나중에 에세이 쓰기가 힘들면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해도 괜찮겠습니다. 15개 선정한 대학에서 2개, 3개의 대학이 학생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이 가장 먼저 선정한 대학으로부터 합격 편지를 받게 되고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어디를 선정했는지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을 선정할 때 어느 대학을 일지망으로 써야 할지에 대해 조금은 고민을 하고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합격, 매치가 되면 2022년 현재 MIT를 제외하고는 바인딩이 있어서 반드시 합격한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원자의 6% 정도는 서류 미비자로 채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총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는 학생이 7,000명이라고 했을 때 420명 정도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QB 참여 대학이 서류 미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파이널리스트가 된 다음에는 서류 미비자를 어느 대학에서 받아주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컬리지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지원서입니다. 두 번째, 추천서 2장이 필요하고요. 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학년의 경우 여름방학 전에 선생님에게 미리 받아놓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운셀러 고등학교 리포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성적표 필요하고 SAT 혹은 ACT와 같은 표준고사 시험 점수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서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선택사항이지만 하이스쿨 프로파일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포함시키고 싶은 것은 실제로 QB를 지원하기 전에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EFC가 제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할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QB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QB를 신청하고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비율은 30%이고 최종적으로 파이널리스트에서 매치, 합격이 되는 경우는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돼도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QB 안의 대학에서 실제로 다시 어울리나 레귤러 디시전으로 어플라이 해보라고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30%의 합격률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파이널리스트가 된 뒤에 QB 파트너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파이널리스트가 된다면 파이널리스트 학생 중 반 이상의 학생들은 좋은 상위 대학에 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아이비리그에서는 하버드와 코넬을 제외한 총 48개 대학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아래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QB를 지원을 하면 다른 대학에 어울리는 지원이 안 되고 레귤러는 어디든지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QB 프로그램을 통해 합격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레귤러 디시전에 다른 대학에도 지원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8월 말에 지원서가 오픈이 되고요.
매년 날짜가 조금씩 바뀌지만 아무튼 9월 말에 마감이고요. 한 달밖에 안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까지 2022년의 경우 10월 13일이었는데요. 매칭 스쿨의 랭킹을 제출해야 하고요. 10월 19일경쯤에 파이널리스트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불합격이 돼도 다른 대학에 얼리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1월 1일까지 매칭 스쿨로 선정한 학교에 필요한 서류, FAFSA CSS 프로파일과 에세이도 학생이 제출해야 하고요. 12월 1일에 매칭 여부가 공고되며 한 대학만 합격, 불합격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떨어져도 QB 안에 다른 대학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합격이 되면 QB로 처음 합격한 것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QB 안에 다른 대학에서 연락도 안 오고 완전히 탈락했을 때는 QB 파트너 대학에 레귤러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11일은 QB의 레귤러 디시전 듀 데이시고요. 즉 QB 파트너 대학에 자동으로 디포되는 것이 아니므로 레귤러로 학생이 별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QB의 레귤러에서 합격 시 100% 장학금은 못 받지만 몇천 불 정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바인딩, 즉 구속력도 없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웹사이트 www.questbridge.org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